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주한미군 2만 명 철수, 베트남 미군 철수. 미국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자주국방을 지시합니다. 모든 건 은밀했습니다. 3년 뒤 서울에 프랑스 협상단이 도착하며 준비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날, 백악관 책상 위에 올라온 CIA 보고서, 즉시 워싱턴에서 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후 미국 외교문서 속 단어들이 바뀝니다. 지원 대신 우려, 협력 대신 제재 검토. 결국 계획은 폐기되고 설계도는 봉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핵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통제 안 되는 동맹이 불편했을까요? 그 답은 일본이 보여줍니다. 미국이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1945년 일본의 손발을 묶었던 미국. 하지만 5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빈집인 일본이 공산화되면 전쟁은 필패다. 결국 미국은 어제의 적에게 다시 총을 쥐어줍니다. 경찰 예비대 창설, 훗날 자위대의 전신이 되는 조직입니다. 심지어 A급 전범 용의자 기시 노부스케 같은 인물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정의보다는 이익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냉혹한 현실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원칙도 뒤집는다.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 또다시 칼을 쥐어주는 이유. 일본은 통제 가능한 충실한 사냥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제되지 않는 힘을 원하는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어떤 계산서를 내밀까요? 그 답은 핵잠수함의 함정에 숨어 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으로 다가온 자주 국방의 꿈.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중국의 야욕을 막기 위해 미국은 급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 족쇄를 풀고 호주에겐 33년 무제한 버지니아급을 통째로 넘겼죠. 아시아 안보에 확실한 공격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안된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10년마다 연료를 갈아 끼워야 하는 전홍축 모델. 그마저도 미국산 연료를 사와야 하는 조건부입니다. 연료를 채울 때마다 미국의 심사를 받는다. 일본, 호주 같은 공격수가 아닌 철저히 통제 가능한 방패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를 언급한 이유. 과연 동맹의 격상을 의미할까요? 냉정하게 보면 망가진 미국 조선업을 되살릴 한국의 돈과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외쳤던 근본적 이유. 남이 쥐어준 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힘을 얻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허락한 가장 긴 목줄을 차려는 걸까요?